그럼 여기서 항상 국계법은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아주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게 되면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은 다 본강 시간에 나옵니다만 지국지사지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은 지역과 지구의 지정과 병적 그리고 구역 그리고 기반 시설의 설치와 정비 개량에 관한 것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것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것 이것이 지국지사지입니다. 이게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 요 파트를 우리가 요렇게 옮기면 이것이 이용 파트. 그 이용 파트가 용도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용도 지역 이용 파트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지정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지정이 됐을 때 그 지정의 효과가 행위 제한이 나오겠죠. 그럼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토지에다가 주거용도, 상업용도, 공업용도 이렇게 각각의 용도를 부여해 놓고 그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용 규제가 없다면은 한마디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냐? 여기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갑이 토지를 갖고 있고 여기는 을이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론 시간이나 이런 경우에서 토지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있죠.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갑은 이 땅에다가 주택을 짓고 을은 이 땅을 최유효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웠다. 그럼 이 사람은 바로 조용하게 쾌적한 환경을 누리면서 집을 지어서 조용하게 살려고 하는데 밤새 공장 기계 소리에 귀가 시끄러워서 잠을 설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법적으로 토지의 최유효 이용 원칙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이렇게 이 갑과 을 간의 토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을 공법적으로 딱 규정을 해서 주거지역에는 주택을 짓게 하고 또 공업지역은 공장을 짓게 해서 이렇게 각각의 토지에다가 용도를 부여해가지고 자 여기는 주거공간이다. 그럼 이쪽에는 주거 옆에 상가 이쪽에는 또 녹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공장을 세우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각각의 토지에다가 용도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부여하고 그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케 하는 것이 용도지역점입니다. 그래서 공법적인 규제가 생기게 됐고 이 규제에 의해서 나온 것이 용도지역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안에 이러한 행위제한 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에 맞는 건축을 세우고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맞는 용도로 건축을 세우게 하는 그런 행위제한 그 다음에 토지에다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넓게 건축을 세울 수 있게 하느냐 면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높이와 밀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용적률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들이 다 용도지역제 이용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관한 겁니다. 개발에 관해서는 개발의 규제 파트가 있고 개발의 완화 파트가 있습니다. 자, 개발 규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것이 바로 개발행위 허가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개발행위라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용지를 변경하고 토속을 채취하고 토지를 분할하고 물건을 사두는 이런 행위를 이름하여 집 짓고 물건 샀고 토토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개발행위입니다. 그럼 이런 개발행위를 할 때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특광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게 하는 개발행위 규제 제도가 되겠죠. 이렇게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남는 것이 이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나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런 기반시설의 문제, 필요성의 문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우리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든가 또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의 부담, 부다
이런 것 등이 바로 개발의 규제에서 그 기반시설 확보의 방안 중에 하나가 된 거죠.